저도 혹시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니꺼가 뭐하려고? 이 학교 가서 드린다. 하려고? 해야죠. 한 주 끝났는데. 애들 뺏기려고. 자, 질문 들어볼게요. 뭐. 자, 중국 당나라. 일단은 중국 당나라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육관대사. 자, 육관대사가 그 송진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관대사가 남악 형산 연화봉에서 불법을 베푼다. 남악 형산 연화봉 천상계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정용왕이 했는데 동정용왕 어쨌든 이것도 전기적 요소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용왕이 설법 자리에 늘 참석하자 대사는 제자 성진을 보내 살해하는데 성진은 용왕의 술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중, 자, 술대접에다 세모 한번 쳐보시고 석교에서 남악 위부인의 시녀 8명, 자, 이게 바로 팔선녀입니다. 팔선녀. 어쨌든 그 위부인의 시녀라고 했으니까 팔선녀 8명이 만나서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작업을 거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성진은 팔선녀의 아름다움에 미혹당하고, 자, 아름다움에 미혹당하고, 자, 거기 세모 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속의 부귀공명을 번뇌하다가, 자, 그것도 세모 치겠습니다. 세속의 부귀공명으로 번뇌. 자, 하다가 육관대사의 명으로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방된 이유는 세모 1, 2,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세모 때문에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자, 성진은 꿈속에서 이제 지상으로 간 거죠. 성진은 회남 수주현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꿈에서 이름이 소유, 천상계에서 이름이 성진. 성진의 이름은 뜻은 진리를 깨닫다. 소유는 잠시 놀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지금 이 속세의 삶이라는 것이 잠시 놀다 가는 그런 공간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10세에 그 부친이 신선의 세계로 떠나간 뒤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다가 15세에 과거를 보러 떠나고 화주 하우면에서 진채봉, 자, 진채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지금 이 부인들 만나는 거 이야기할 겁니다. 진채봉 첩중에 나중에 이 팔선녀도 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팔선녀가 나중에 양소유의 이부육첩이 됩니다. 이부육첩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으로 되거든. 그 중에 한 명이 이 진채봉입니다. 첩 중에 한 명이. 자, 진채봉은 양소유의 풍채를 보고 혼약을 정하나 반란이 일어나 양소유는 남전산으로 피난을 가고 진채봉은 그 부친의 죄로 궁녀로 잡혔단다. 양소유는 남전산에서 도인에게 음악을 배우고 귀가했다가 이듬해 다시 과거길로 오고 낙양에서 기생 개섬월 동그라미 인연을 맺고 장안에서는 여자를 변장하여 검은고 연주를 하면서 당대 최고의 교수인 정경패 동그라미 미모를 몰래 살펴본다. 양소유는 장원급제 한림학사가 되어 정경패와 혼약을 하고 정경패는 가추는 동그라미 양소유 첩으로 보내면서 가추는과 함께 기교를 써서 양소유에게 소금 뿜친다. 연나라 왕이 배반하자 양소유는 사신으로 가서 항복을 받고 뒤로 따라온 적경홍 동그라미. 자, 예부상서가 된 양소유는 충소 연주가 기가 난양공주와 혼인한 난양공주 동그라미. 자, 투옥된다. 토본이 침략하자 황제는 양소유를 하여금 대적한다. 연전 연수하던 중 토본왕이 보낸 자객 심요연 동그라미. 자, 동정용왕에 따른 백능파 동그라미. 그녀를 위해 쭉 하고. 자, 개선한 양소유는 승상이 되고 태우는 두 공주와 진채봉을 양소유와 결혼하게 된다. 양소유는 고향에 모친을 모시고 와서 잔치를 열고 황제의 동생 월방과 낙유원에서 사냥 시합을 하는 등 처첩들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처첩들은 관음보살 앞에서 형제 의리 맺는다. 세월이 흐르는 양소유는 은퇴를 거듭청하고 황제를 마지못해 취미궁을 하사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부분까지 줄거리거든요. 전체적인 앞부분에 일단 행적을 다 보시면요,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입신양명한 겁니다. 입신양명. 우리 그 이런 양소유의 삶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가 입신양명도 있고 또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군이고 들어와서는 뭐 재상을 한다. 출장 입상. 어쨌든 뭐 부기공명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죠. 부기공명을 다 누리고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앞부분에 줄거리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세 개 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 그 소제목을 잠깐 볼게요. 자, 이 제목에서 이 소제목의 의미를 볼 건데 양승상 아까 했죠. 등고 망원 진상인 반본 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자, 양승상이 자 산에 오릅니다. 등고 이 높은 데 올라가서 망원 멀리 내다보는 거야. 먼 경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상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본래로 되돌아간다. 즉, 이 16장이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16장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글의 어떤 주제에 대한 뭐 암시라든지 이제 뒤에 지금 뒷부분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들 자 앞으로의 어떤 사건 전개 저 제목이요. 네, 사건 전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이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소제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고절이라고 해서 음력 9월 9일 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게 국화주를 마시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속을 그 풍속과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승상이 자 성을 감격하여 자 성은 임금의 은혜를 말하죠. 양소유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두사은은 뭐 머리를 조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가는 이사했다는 겁니다. 자 취미궁으로 올라가니 아까 황제가 양소유한테 궁궐을 선물로 줬거든. 그 궁궐이 취미궁입니다. 자, 이 집이 동남산 가운데 있을 때 누대의 장려함과 경계의 기절함이 완연히 복내 성경이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취미궁이 복내 성경 같다. 신선들이 사는 곳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학사의 시에 가로되 신선의 집이 별로 이에 낫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는 취미궁을 말합니다. 그만큼 취미궁이 아름답단 말이죠. 무슨 일 퉁소를 불고 푸른 하늘로 향하리요. 자, 하니 이 한 글귀로 가히 경계를 알리러라. 자, 취미궁의 경치가 아름답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승상이 정전을 비워 조서와 어제 시문 봉안하고 그 남은 누각 대사에는 재낭자로 나눠 들고 날마다 승상을 모셔 임하며 매화를 잡고 실을 지어 구름 긴 바위에 쓰며 검은 고를 타 솔바람을 화답하니 청한한 복이 더욱 사람을 부러워할 배려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눠볼게요. 다시 위에서 승상이 정전을 비워부터 조서 어제 봉안하고 그 남은 누각대사에는 재낭자가 나눠 들고 해서 끊고 자, 요 끄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앞부분은 뭐냐면 이 양소유의 유교적 삶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양소유의 유교적 삶을 나타내고 그 뒷부분에 날마다 승상을 모시고 매화 짓고 쭉 모든 사람들이 불화를 빨아. 자, 뒷부분은 어떤 삶입니까? 양소유의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하고 있더라.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다 묶어서 A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화제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라 라면 유교와 자연이 같이 나온 작품을 찾아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강호 사시가 어부사시가 말고 강호사시가. 강호사시가에 보면 초장 중장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내용이 나오고 종장에서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역군은이라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교나 자연친화만 찾으면 안 됩니다. 강호사시가 작품처럼 자연친화와 충이 같이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취미궁에서 양소유가 아주 여유로운 그런 삶을 지내고 있는 뭐 그런 모습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자 승상이 한가한 곳에 나가 있는데 이 한가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은퇴했잖아. 그죠? 이 취미궁을 말합니다. 여러 해 지났더니 8월 연간은 20일이야. 자, 승상 생일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자녀가 다 모여서 10일을 연하여 설연하니 자 파티를 준 거야. 번화성만이 예도 듣지 못하리라. 잔치를 파하고 제자가 각각 흩어진 후 문득 자, 별 필요 없는 내용들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구추가절이 다다르니 국화봉오리 누르고 수유열매 붉었으니 등이 등고할 때라. 취미궁 선역에 높은 데 있으니 그 위에 오르면 800리 진천 손바닥 금보듯이 하여 가린 것 없이 승상이 가장 단순한다. 자 필요 없고 자 얘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등고하러 가는 거야 지금. 자 이날 양부인과 육남자 자 부인 2명이라 했죠. 부인 2명이라서 양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명의 첩. 자 양부인과 육남자를 데리고 대에 올라 자 누각 같은 데 올라가서 머리에 국화를 꽂고 이게 하나의 미친년이 아니라 이게 그 판의 풍습 같은 겁니다. 자 추경을 희롱한다. 가을 경치를 보고 즐기는데 입에 자 보세요. 입에 팔진이 염어하고 귀에 관현이 슬민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팔진은 좋은 음식을 말하고 염어하다라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이거 좀 뜻 좀 알아두세요. 팔찌는 좋은 음식이고 염원은 싫은 거야. 관현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슬민지라는 싫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귀공명 그죠? 뭐 이 팔진이나 관현이 부귀공명인데 이 부귀공명에 이제는 식상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식상함을 느낍니다. 이 부귀공명의 식상함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뭐 쪽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결국 인생무상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자, 다만 추눈으로 하여금 추눈은 그 아까 그 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추눈으로 하여금 과합을 붙들고 섬을 업고 권하니 자 이윽고 비킨 날 고명지로 돌아주고 구른 그림자 진천에 떨어지니 눈을 들어 한번 보니 가을빛이 창망하더라. 그냥 가을빛이 창망하다는 것은 그냥 쓸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승상이 옥소를 잡아 두어 소리를 부으니 자 옥소 네모쳐 봅니다. 자 옥소를 부는데 이 소리가 지금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열렬하고 원하는 타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경이 역수를 건널 적에 점리와 이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패왕이 장중에 우희를 돌아보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옥소의 기능을 물어본다. 옥소가 뭐냐면 옥필이를 말합니다. 자, 이 옥소란 것은 이 양소유의 어떤 심리겠죠? 그죠? 자, 내적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적 갈등 뭐 이렇게 상관없겠고 결국은 지금 옥소 소리가 뒤에 슬프거든요. 슬픈 소리가 나와서 이 부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옥소 소리가 슬프냐라고 했는데 옥소 소리가 슬픈 이유를 인생무상 때문에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슬픈 이유가 그 밑에 보면 현경이 역수를 건널 때 점리와 이별하는 듯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패왕이 장중에서 우희를 돌아보는데 전부 다 뭐냐면 이 옥소 소리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되냐면 이별의 상황에 따른 정서입니다. 이별의 상황에 따른 그런 옥소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소유가 옥소 소리가 왜 슬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이제 인생무상을 느꼈다는 그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인생무상을 느꼈는데 인생무상 느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인생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거죠. 종교에 귀의하려면 부인들 다들 꼭 귀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인들과 빠이빠이 해야 되겠지. 빠이빠이 하려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슬픈 마음이 이 옥소 소리에 묻어 나온다라고 뒤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옥소 소리는 바로 부인들과 이별을 슬퍼하는 그런 소리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랑 활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은 그냥 화자의 내적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재가 지금 옥소 소리가 되겠죠. 옥소 소리가 슬픈 이유가
부인들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픈 거죠. 부인들과 이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인 미인이 처연하여 슬픈 빛이 많더라. 양부인이 옥sem에 묻습니다. 승상이 공을 이미 이루고 북이 극하여 많이 불하고 청구했지만 가신을 당하여 풍경을 희롱하며 꽃다운 수리를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이 즐거운 일이거늘 퉁소설이 이러하니 오늘의 퉁소는 옛날의 퉁소가 아니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퉁소 세모, 옛날 퉁소 동그라미. 오늘의 퉁소는 옛날의 퉁소가 아니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거부터 볼게요. 옛날 게 동그라미라고요? 예. 옛날에는 어떤 옛날 건 뭡니까? 이 속세에 대한 뭐 어떤 기쁨이나 어떤 만족감의 노래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유교적 세계관이 나오는 부분이 될 것이고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있던 인생의 어떤 허망함을 느끼게 된 오늘날의 퉁소. 자, 오늘날의 퉁소는 뭡니까? 속세 보니까 별거 없네. 속세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는 부분. 그래서 이 아이는 불교적 세계관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의 퉁소소리가 옛날 퉁소소리가 아니다. 자, 퉁소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잘 나옵니다. 잘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부인 낭자를 불러 난단을 이하고 선행을 가게 된. 자, 북으로 바라보니 평안 들과 무너지는 언덕에 석양이 쇠한 풀에 비치는 곳은 자, 진시황의 아방궁이요. 자, 진시황의 아방궁 내맘 쳐볼까? 자, 서로 바라보니 슬픈 바람이 찬 숯불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매에 덮은 저기는 한무제의 문을 내모시고 보시고. 자, 동으로 보니 분칠한 성이 청산에 둘렀고 붉은 박공 쭉 되어 있는 여기는 현종 황제가 태진비로도 더불어 놓으시던 화천궁. 자, 더불어 놓으시던 화천궁 내모쳐 보시고. 자, 네모 세 개 쳤죠. 자, 이 세 임금은 천고 영웅이라 사해로 집을 삼고, 사해는 온천하를 말합니다. 온천하로 집을 삼고 억조로 신첩을 삼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신하와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호화 부기 100년을 짧게 여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나며. 대충 느낌 뭡니까? 네모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거죠? 얘네들은 한때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죽고 없잖아. 죽고 없으니까 지금 얘네들 다 어디 갔냐고. 결국 이 네모라는 거, 네모친 아이들은 전부 다 이 양소유가 인생 무상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어떤 소재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재. 그 한때 잘 나가던 왕들 죽고 나니까 국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소유는 본디 하남 배옷 입은 선비라. 자, 하남 땅에 배옷 입은 선비. 이제 벼슬 없이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천자 은혜를 입어. 자, 임금의 은혜를 입어. 장상, 장군 재상. 재난자로 서로 조작. 은정이 100년 같으니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전생 수견 인연입니다. 모든 인연이 지나면 끝나면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 100년 후 높은 대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은 대, 이 누각 같은 곳에서 지금 파티 벌이고 있는데 100년 지나고 나면 여기 있겠냐고. 다 없어지지. 그리고 북은 못이 이미 메어지고 가무하던 땅이 이미 변하여 거친 매와 새한 풀이 되었는데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며 가로되 이것이 양승상의 제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북이 풍류와 제낭자의 옥용화태 이제 어디 갔나뇨 하리니 의 인생이 더덥지 않냐려. 대충 느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이곳은 1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다 사라지고 이런 초부와 목동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여기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여기 양소유하고 졸 예쁜 그 부인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대. 끝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치? 이제 그 승상 이제 뭐 죽고 나니까 없네. 그 부인들 이제 없네. 이제 다 어디 갔노? 아이고 인생 참 더덥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의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리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양소유의 어떤 심리가 지금 인생무상에 대한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전에 왕의 모습들은 자, 왕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생무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나타낸 것이라면 여기서는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라면서 직접적으로 삶의 허망함을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세상이 그걸 이미 이루고 그 오늘 통속 옛날 통속 아니니까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부인이 말하겠죠. 부인들이 말했어. 부인. 지금 그 양소유하고 부인들하고 지금 파티를 즐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양소유가 양승상이 이제 인생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내 생각하는 천하의 유, 선, 불. 자, 유불도 유교, 도교, 불교 이 3교죠. 자가 유에 높으니. 자, 유에 높으니라는 것이 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 이런 겁니다. 유불도 이 3교가. 자, 이런 3교라. 자, 근데 자 봐봐. 유도는 생전 사업과 신후 유명할 뿐이요. 자, 옆에다가 이게 바로 유교의 한계입니다. 유교의 한계. 유불도 중에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유교는 살아 있을 때 일을 하고 죽고 나서 이름 남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부질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신선은 도교죠. 신선은 예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문이 진시황 한 문제 현종제를 볼 것이라. 자, 얘네들이 진짜 신선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바로 도교의 한계라는 거죠. 도교의 한계. 그죠? 자, 내 치사한 후부터 치사가 이제 은퇴했다 이겁니다. 자, 밤에 잠 곧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여 보니. 자, 이거 뭐죠? 이런 거 뭐라지?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지 모습이었어. 현실에서 지 모습인데 얘는 마치 뭐 꿈속에서 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몽중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속의 모습. 자, 실제로 지 모습인데 아직 지가 지금 이게 꿈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자, 참선하여 뵈니 이 필연 불가로 더불어 인연이 있는지라 내장차 장자방에 적성자도 주말 협칙으로 하여. 예,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저기 뭐야 스승 찾아 떠나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 집을 버리고 수승을 구해서 남해를 건너 관음을 찾고 오대산에 올라서 문숙계 예의해서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 어떤 삶의 어떤 괴로움을 뛰어넘으려 하되. 자, 재난자로 더불어 반생을 쫓았다가 재난자 그러니까 이 부인들과 반생을 이렇게 지내다가 일조 하루아침에 이별을 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나타났다라고 지금 뒤에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양소유가 슬픈 이유가 출가를 결심을 했고 그리고 부인들과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슬퍼서 옥소 소리가 슬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양소유는 유교, 도교의 한계를 들면서 불교를 통해서 인생무상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재난자는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왜? 다 선녀였잖아. 그지? 또한 세속 인연이 지냈더니. 자, 지낸다는 것은 이제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자연 감동하여 이르되. 자, 부귀 번화 중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내시니 장자방을 의 좋기 이르리오. 첩등 자매 8인이 당당히 신규 중에서 분향 예불하여 상공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니 상공이 이번 행사에 행하심에 벅벅이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밝은 스승과 어진 것을 만나 큰 도를 얻어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는 이끌어 달라 이겁니다. 하소서. 자, 지금 여기서도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이 8명의 이 부인들의 어떤 태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부인들도 남편이 지금 스님 되겠다 하는데 뭐랍니까? 우리를 어떻게 버리고 돼요? 그게 아니라 생각 잘했다, 현명하다, 그리고 네 나중에 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바로 이끌어 달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승상이 대기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 부인 뜻이 같으니 회사 즐거운 일이라 내 명일로 명일은 내일이죠. 당당히 행할 것이니 금일 오늘은 재낭자로 더불어 진취하리라. 실컷 먹겠다 하면서 재낭자가 첩등이 각각 1배를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라. 자, 1배 한 잔씩 주겠다 이겁니다. 자,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면 호련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고의하여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니 한 호승이라. 자 여기서는 이 호승이 바로 이 육관대사. 즉 이제 성진이 자면서 이제 깨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육관대사의 어떤 목적이 이제 달성됐잖아. 속세 내려가가지고 인생무상 한번 느껴봐라라고 했는데 인생무상 느꼈으니까 이제. 자, 한 호승이 나타났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자, 어면이 좌상에 이르러 승상 보고 예하여. 자, 지금 꿈속의 세계, 꿈속의 내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호승은 이 양소유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왜? 양소유가 승상이니까 더 높은 직책이잖아. 그렇죠? 예, 근데 자, 승상을 보고 예하여와 사냐 사람이 대승상께 변하이다. 자, 승상이 2인 줄 알고 황망이 답례와. 사부는 어디로서 오신 거. 자, 여기서 봐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사냐 사람 누구죠? 사냐 사람 누굽니까? 육관대사, 호승. 여기 나와 있는 호승, 사냐 사람 다 같은 말이지? 자, 근데 여기 사부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양승상이 육관대사를 보고 사부라 했잖아.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스승을 사부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양승상이 육관대사를 알아보고 사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 사부라는 것은 그냥 호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지 육관대사임을 알고 부르는 호칭어는 아니다. 알겠죠?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부는 육관대사임을 알고 부르는 호칭어가 아니라 단지 호승을 높여 부르는 호칭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승이 소왈 웃으면서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잊음헐탄 말이 옳도소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인이라는 것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우리가 출세하면 뭐 사람이 좀 귀해지면 뭐 잘 잊는데, 과거를 잘 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잊음헐탄 말이 옳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 귀인은 누구야? 양소유를 말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육관대사하고 지금 오랫동안 지내왔었는데 이 양소유가 지금 육관대사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아이고 나 우리 평생 고인인데 우리 인연이 있는데 나를 몰라보다니 아이고 사람 뭐 돈 많이 벌고 귀해지면 좀 뭐 잘 있는다더만 딱 니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바로 양소유를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자, 그러니까 승상이 다시 보니까 낯이 익어. 그래서 능판왕자를 돌아보며 전일 토번의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에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하게 가보니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얘가 동해 용왕한테 가가지고 술 받아먹고 오늘 막 그 이야기 있었잖아.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냥 이것도 몽중몽이라는 거죠. 몽중몽.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이게 꿈인지 현실,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실의 일을 꿈으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네가 바로 그 노후가 그 노악항이냐라고 하니까 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 꿈속에 잠깐 만나본 일을 생각하고 10년을 동차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네 양장원의 총명타더뇨. 얘가 아마 장원급제였으니까 양장원이라 부르나봐. 승상이 망연하여 자 멍해진 거야. 자, 소유 15, 16세 전은 부모 좌를 떠나지 않았고 16의 급제에서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본에 정벌한 바 일찍 경사 이 수도를 떠나지 않았는데 언제 사부로 더불어 10년이 상명했을까? 자, 그러니까 양소유는 반박하는 겁니다. 뭐래? 우리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그죠? 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반박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승이 소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했다. 자, 사부 어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요. 자, 어렵지 않다 해놓고 알락알락알락 뿅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호련 내적 맥골에 구름이 일어나서 대상에게 지척이 가려 쭉 하니까 양승상이 뭐합니까? 사부가 의 정도로 소유를 인동차냐고 환술로 희롱하느냐. 정도, 그러니까 바른 도리로 자신을 인도하지 않고 이런 요술 같은 걸로 나를 놀리느냐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지 못하여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부터가 뭐가 됩니까? 이제 강몽 단계에 되는 거죠. 강몽이 뭡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강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집에서 좀 많이 읽어 놓으세요.